지금 이동관 특보 얘기 예. 이게 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동관 특보의 아들 학교 폭력 의혹 이게 지금 학교 폭력이 있었는데 제대로 네. 처리가 안 되고 무마가 됐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 이동관 특보가 입장을 내서 네. 이게 아니다. 쌍방간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자신이 외압을 행사했다 이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는 이 피해설 이 당사자, 네. 그러니까 피해자로 지목이 됐던 A 학생이 입장문을 연합뉴스에 보내가지고 예, 봤어요. 보셨죠? 그래서 예, 화해했다. 화해했다. 지금도 연락 4월에도 만났다. 아니 저도 예전에 네. 다툰 친구들하고 연락해요. 그때 당시에는 막 1년 동안 말 안 했지만 고등학교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게 학교 폭력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죠. 그다음에 학폭 네. 가해자라는 사실이 없어지는 않아요. 음. 그 피해 학생이 나온 것만 해도 가해자였고 학교 폭력은 시각 폭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다만 화해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화해했다. 고등학교 때 충분히 너가 나를 괴롭혔지만 요즘 네가 나한테 사과했고 네. 또 잘하니까 그래 이제 우리 둘이 친구다 이럴 수 있죠. 음. 또 사회에 나와가지고 당시에 내가 너무 어렸다 그때 너무 미안하다고 절절하게 사과하고 하면 화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가해 사실은 학교 폭력 사실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친하게 지낸 게 면제부가 되지는 않죠. 근데 거기에다가 진술 쓴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4건의 학교 폭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가해 사실이. 그게 지금 이제 민주당 예. 어제 뭐 강덕호 예. 의원도 근데 주장한 이제 부분이고. 팩트 체크만 하면 여러분 네. 학교 폭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설령 어렸을 때 가해자였다 하더라도 사과하고 화해도 했는데 평생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죄를 누이치고 석고대조하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거고 일부는 사과를 했는지 화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직도 몇 명이 더 남아 있다는 거고 다른 피해자들의 예. 입장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궁금하다. 설령 다 4명 5명 다 화해했다 쳐요. 사과해가지고 네. 뒤늦게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에 만약 그 정도의 학교 폭력이 있었으면 부모까지 사과하고 퇴학이나 강제 전학을 당해야 되는데 네. 그런 조치를 안 당하고 그게 예를 들면 생활기록부 같은 데도 기록이 안 되고 네. 입학사정관이 알았다면 분명히 문제가 됐을 텐데 몰라가지고 명문대 입학했다. 이 자체가 문제라는 걸 지적하는 거잖아요. 학폭위가 예. 왜 안 열렸느냐. 예, 그 아버지와 엄마와 아들이 영원히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는 종글씨를 안고 네. 모든 공직들 하지 말아라. 석고대자고 평생을 미쳐 살아란 말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사과하고 제대로 책임지고 제대로 그 행위에 대한 결과를 감수했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한 명하고 화해했다라고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사실이 아니라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동관이요. 근데 자, 분명한 것은 최소 4건 정도의 학교 폭력과 가해 사실이 있었다. 그중에 일부는 화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 폭력 없어지는 거나 가해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1. 네. 두 번째, 당시에 학폭위도 열리지 않았고 이건 뭔가 교사들이 조치를 해야 된다 하니까 학생의 어머니 이동관 씨의 부인이 누가 이걸 자꾸 추진하려고 하냐 문제 삼으려고 하냐라고 네. 외압성 발언이 있었다. 학교까지 와서 이런 뭐 진술이 이동관 있었- 특보는 뭐 부인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내고. 의혹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교사들이 사실 교사들이 거짓말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고 교사들이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교사들이 당시 증언이니까 증언이 나오고 예, 있고. 진술서가 남아 있고 네. 증언이 나왔고 심지어는 이제 드디어 그 당사자인 그것을 문제제기 때 서울시의회에서 그것을 증언했던 하나고 당시 하나고 교사였던 정병원 교사가 네. 김승희 이사장하고 자 이동관은 김승희가 통화한 것까지 확인됐어요. 통화한 사실은 둘 다 네. 인정하고 아니, 있죠. 어느 학부모가 여러분 네.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됐고 아들이나 딸이 사고를 쳤어요. 누가 이사장하고 전화를 합니까? 담임 교사한테 담임 전화를 해서 교사한테 싹싹 빌죠. 네. 정말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가서 제가 그 피해 학생들하고 피해 그 부모님들에게 우리 아이랑 가서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그러죠. 네. 근데 그런 거 했나요? 그런 거 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이사장한테 오히려 전화했다. 와이프가 와서 따졌다는 식으로 나오고 네. 본인은 이사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때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권 때 벌어진 일 아닙니까? 권력 실세, 학교가 권력 실세라는 걸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것만 봐도 처리 과정을 보면 뭐 얼마나 사과라고 화해를 했는지 당사자가 아들이 이거까지 아직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네, 어쨌든 한 명은 화했다라고만 나온 거예요.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다른 학폭 가해자에 비해서 은폐와 비호를 받았고 그 은폐와 비호 속에 일종의 명문대로 가는 과정에 책임을 하나도 안 졌다는 네. 건 거의 팩트로 확인된 겁니다. 그러면 이동관 씨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다만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겠죠. 우리 아들이 그 일로 반성을 많이 했고 일부에는 사과해서 절절 사과해서 지금은 친구처럼 지내는 분도 있고 그러니 이걸로 영원히 죽은 글씨 안 했으면 좋겠다. 부모로서 호소드린다. 네. 다만 당시에 내가 너무 급해서 김승희 이사한테 전화까지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부적절한 것 같다. 다만 내가 외압은 행사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변명할 수 있죠. 이동관 특보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근데 얘기할 그것이 수 있는데. 아니잖아요.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식이잖아요. 네. 본인들이 화해했으니까 잘못 없고 아무 외압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잖아요. 이사장하고 통한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권력 실세인데 어떤 내가 외압으로 느껴질 그 수 학생의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납니다, 이사장님. 김승희는 더더욱 여러분 하나고 이사장 김승희가 하나금융지주 회장까지 한 사람인데요. 네. 하나고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특히 시비가 있었고 불법 시비가 있었어요. 제가 참여연대에서 이거 고발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대표적인 친이명박 인사입니다. 친이명박 인사입니다. 네. 이동관하고 친분까지 있었으면 오늘 당연히 정경훈 교사한테 했다는 그 말을 했을 거예요. 아 뭐 그게 대수라고 졸업시키면 되지. 이 말 했다는 거잖아요. 네. 정경훈 교사가 지금 YTN하고 인터뷰까지 했거든요. 인터뷰에서 어제 우리 오마이TV에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기사도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그 교사 거짓말을 이거 뭐가 있습니까? 2015년 8월 1일 이 김승희 전 이사장이 이 정경원 교사와 독대 자리 만들어서 별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동관 특보에 통화 사실을 전했다라고 한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아들 전학을 늦춰달라는 이동관 특보의 요청이 있었고 교장에게 관련 내용을 알아보는 지시까지 했다는 사실 예. 이걸 김승희 전 이사장이 언급했다는 게 정경원 교사의 맞습니다. 인터뷰 내용인데 네. 물론 이 이동관 특보와 김승희 전 이사장은 YTN에 거듭 이제 부인하는, 그러니까 정 교사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해서 안 된다는 게 이 특보 측의 입장이고 본인의 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면서 확인 차원에서 전하는 게 정확한 사실이다. 거듭 반박한 게 이동관 특보 측이고 김승희 전 이사장은 이 독대 당시 3년 넘게 지난 사건을 평가했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 교장에게 학사 관련 지시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3년이 지났지만 이동관한테 최근 전화가 왔으면 당연히 교사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3년 지난 사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게 2015년에 서울시에서 다시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동관을 통화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3년 전 이야기를 갑자기 정경훈 교사를 불러서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느닷없이 2015년도에 다시 서울시에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다시 한번.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나요. 네. 야 이동관 학폭 심각했네. 무마했구만 사람 다 그랬어요. 2015년도에. 네. 그게 시의회에서까지 이야기가 됐잖아요. 심각하게 당시 장인홍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연하죠. 지났어도 얘기가 된 예. 거지. 그게 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팩트가 네. 이동관이 김승희하고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말은 어느 학폭 가해자 부모가 네. 담임 선생도 아니고 교장하고도 통화 못하죠. 교장 아세요, 박 기자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교장의 눈이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교장하고 전화할 생각. 저도 아이가 잘못하면 담임 선생님 전화번호 정도는 알아서 예를 들면 네. 우리 애하고 어떤 친구가 싸웠다는데 네, 우리 애가 네. 잘못이 좀 있다는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단단히 혼내겠습니다. 뭐 이런 대화는 하지. 그렇죠. 교장도 아니고 이사장하고 통화. 그것부터가 벌써 외압입니다. 그 통화 그것도 그게 자체가. 결탁입니다. 알아본 정도를 넘어서는 거죠. 음. 우리 아들이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내 아들이야. 네. 적절해 이런 거잖아요. 뭐 통화 자체가 예. 부적절했다. 가해자 부모면 설령 이사장이라도 함부로 전화해서 안 되죠. 업무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냥 담임선한테 연락해서 통상 다른 아이들 처리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십시오. 내가 아이에 혼내고 절절하게 반성하고 사과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근데 자, 요걸 떠나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여러분. 그걸 떠나서. 이동관은 네. 대통령 지금 특보입니다. 특보죠. 대통령 특보가 방통위원장 한 사례가 없습니다. 예전에 YTN을 장악하려했던 구본홍을 이동관이가 그때 이명박 정권에 실수를 했을 때 사장으로 내려보냈거든요. 이명박 특보했던
그러니까 일개 언론사 사장도 특보 출신은 못 가요. 공영방송에서는요. 그래서 네. 그때 YTN 노조가 파업하고 그래서 뭐 그 유명한 노종면 당시 앵커가 아. 구속까지 되면서 막아냈잖아요. 네. 구본홍을. 그러니까 일개 공영원사 사장도 대통령 특보 같은 거 하거나 선대의 특보 같은 거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거고 공영방송의 객관성과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네. 이동관이는 이명박 정권의 핵심 실세였어요. 안 그래도 이 정권을 친히 이명박계가 완전히 장악해갖고 그 자주지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언론 장악, 언론을 탄압, 언론장에 나선다라는 네. 이야기까지 있는데 이동관이 지금 이미 이명박 때 언론 장악에 전력이 있는 범죄자고 그게 지금 대통령실 특보인데 대통령 방통위원장 안 치겠다는 건 전체 언론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거 아닙니까? 방송통신을. 그러면 이것은 이 자체로 이미 결격사유인데 학교 폭력 저는 학교 폭력이 있었던 것만으로도 무조건 결격사라고 주장하고 싶지 않아요. 네. 반성하고 사과하고 하야하면 정상 창작을 해줘야죠. 평생 영원히 그 좋은 글씨로 어떤 공직이나 뜻 있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말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은폐하고 비하하고 지금까지 사과 안 하고 있다. 음. 지금도 비하하고 은폐하고 있다. 그러면 공직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언론 장악을 할 게 분명한데 이미 지금 천공, 김건희, 윤석열 관련해서 비판 보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줄줄이 다 지금 고소당하고 탄압당하고 있잖아요. 네. 얼마 얼마 전에 지금 이명수 기자 서울에서 이명수 또 고소당했어요. 그 김건희 네. 네. 친척 녹취록 서울에서 보도했다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그 천공 의혹 보도한 뉴스토마토 이거 다 고소당했잖아요. 네. 지금 근데 또 천공이 김건희가 하는 행사장에 나타났는데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막 과잉 의전해가지고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던데 아무튼 나라가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 이동관 어떻게 방통위원장은 그래도 객관적인 척 독립적인 척 하는 사람이라도 시키는 겁니다. 네. 정권과 친한 사람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래요. 이 뭐 천공인행을 김기용 서천군수가 의전했다. 한산 모시문화재 방문했을 때 이런 뭐 뉴스도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고, 자, 이 이동관 특보 지명을 뭐 15일 정도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정권 차원에서 부담이 네.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고요. 뭐 해라 할 거면 해봐라. 네. 아마 전국의 언론인들과 그 다음에 기자 변론 노조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10년 그러니까 전과 똑같은 일이 몰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않을 거다. 예, 국민하고 싸워서 지금 국민을 굴복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열받아하는 학폭 가해자가 오히려 네. 떵떵거리고 살고 지금 그래요. 학폭 피해자들은 어떻게 힘들게 살지 모르거든요. 그 가족들은요. 정순신 사태보다 더 큰 사태잖아요. 네. 그때도 정순신 학폭 몰랐다고 윤석열 한동훈이 거짓말하면서 그 그 사태를 무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임명할 테면 임명해 봐라. 예. 이런 그리고 지명할 더 테면 웃긴 지명해 봐라. 게 이런 말씀이시고. 자 분명히 이동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었는데 이동관이 지금 내정도 안 됐는데 네. 발표도 안 됐는데 본인 입장 냈잖아요. 이미 내정된 것처럼. 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비판적이고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왔는데 윤석열은 이미 내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내정해 놓고 대통령이 시켰을 것 같아요. 이동관 씨 학폭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담되니까 본인이 해명을 잘해라고. 그러니까 느닷없이 본인이 민간인이잖아요. 뭐 특보긴 하지만 예. 해명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방통위원장 아직 지명도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해명 자체도 네. 부적절하다가 아니라 이미 본인이 방통위원장 실세야. 입장을 내더라고요. 그것부터 웃기더라고요. 그래요. 자, 그러니까 국민들의 반대도 예. 불구하고 이미 내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관이한테 입장 내기 했겠죠. 대통령실에서. 네.